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목소리 괜찮은가요? 예,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미국과 주식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는 미국 주식을 좀 바라볼 때 관점을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012년, 13년, 14년 들어가서 새로운 또 예를 들면 빅테크의 성장의 시대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직전 2, 3년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또 새롭게 골라야 되는 거. 근데 뻔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새롭게 성장해 나갈 성장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서비스를 구현이 가능한 기업들, 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일까? 바로 애플, 구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를 들면 지지 않는 우리가 늘 마시고 하고 있는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질 모습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됐던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30년 후에 예를 들면 20년 후에 달려여행을 가든 화성여행을 가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주식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늘 돈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30년 후에 저는 거의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때 주식이 뜨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이내에 적어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겼던 즉 2012년, 13년부터 한 2018년까지의 모습,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비록 좀 꼰대 같긴 하지만 결국은 답을 주는 녀석들은 정해져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 후, 10년 후, 저는 5년 안쪽만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5년 안쪽에 상용화돼서 그걸 통해서 큰 수익을 누릴 회사들, 그런 서비스가 바로 AI 서비스의 상용화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최대 열광을 하고 있죠.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모델 중에 앞으로 예를 들면 바로 현금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AI 상용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구글, 애플입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챗 GPT라는 새로운 예를 들면 AI 상용화 모델을 발표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변동폭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성장성은 최근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 하향세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투자 비율 대비 또 매출 영업이익은 상당히 과거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를 들면 성장성을 우리가 발견한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만들거나 또 어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 제작하는 시간들이 과거에는 어, 3시간 혹은 뭐 하루 이 정도에 걸렸다고 하면 앞으로 챗GPT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또 빙 이런 곳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AI 통해서 많은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3년 후 정도 이내에 새로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고 가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저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우주 항공 분야가 상당히 성장할 거라는 건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돈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좀 꼰대스럽긴 하고 좀 인기가 별로 없긴 하지만 늘 우리에게 때가 되면 답과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알파벳에 대해서는 80불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의견을 갖다가 불과 며칠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해서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해서 우상승을 할 거냐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 빅테크들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권의 부분에서 형성 자리를 잡은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불 이하로는 이제 90불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가 일단 일차적으로 120불 이 수준까지로 제가 잡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접점을 좀 계산해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어요. 110불 정도에서 한번 약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0불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100불이나 언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매수해주면서 투자에 복리 효과를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이 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AI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상용화되어 가는 과정, 미래를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거잖아요. 다시 2013년, 14년 정도의 시절로 다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그런 시점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빅테크들이 새로운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AI에 기반을 제공하게 된 게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오픈 데이터 소스, 또 많은 엔지니어들이 올려놓은 오픈 데이터 소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많은 것들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것을 활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료로 올려놓은 이 오픈 데이터 소스를 우리는 일일이 다 예를 들면 알 수가 없습니다만 AI는 이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AI가 앞으로는 큰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하고 업무에 필요하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오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 개발될 거고 그것이 예를 들면 성장해서 자리를 잡는 그 구간에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 매수하거나 이렇게 공략하기 시작해봤자 마치 우리가 좀 뒤늦게 빅테크들에 투자하는 그런 시절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길게 보고 관점을 좀 더 멀리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 괜찮은 과정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0불 언더나 80, 90불 언더에서 매수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드렸고, 또 100불, 120불 이하에서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매수하는 내용들을 좀 잡아 놓으시고, 아직 애플은 좀 더 반등이 올라오고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적어도 150불까지는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140에서 150불 구간에서 일차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거기를 넘어서고 나면 170불까지는 무난히 갈 겁니다. 애플의 성장성과 또 자사주 매입과 또 IT 하드웨어 기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성장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시장성과 독점적 유지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역시 AI 서비스 분야가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아갈 겁니다. 당연히 음성인식 분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장성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AI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누리던 빅테크들이다. 근데 이제 사라진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페북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은 조금 뒷북치고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얘네들은 이미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큰 포털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즉 쉽게 말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이들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래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즉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2013년, 12년 정도로 돌아가셔서 이들 이런 종목들을 좀 거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의 포인트는 좀 다르죠.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면서 성장성이 있는 아직 계절적으로 성수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는 북반구에 여름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어때요? 북반구에 상당히 춥죠. 오늘도 춥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음료수 이런 것들이 좀 매출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다시 성장하는 과정이 나올 땐 또 꾸준히 성장하는 한 6개월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 모습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 부분이겠죠. 겨울철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다른 파트에서 롯데칠성 이야기도 조금 드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유사하게 바라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다? 항상 겨울이 와서 좀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 시점 하고요. 한여름이 지나서 어때요? 9월, 10월쯤 되면 여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했다가 약간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물론 여기 2022년도에 나오는 조정하는 폭은 금리 때문에 그런 그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산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코카콜라나 이런 음료수 업체들을 매수하는 시점 바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끄트머리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학개미들이 접근해야 될 만한 아주 평범하고도
좀 꼰대 같은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국 수익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년 후에 성장할 산업이 무엇인지, 20년 후에 성장할 산업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탈라닥 뭐 이런 것들 서비스들이 다 언젠가 구글 서비스 가장 큰 예를 들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디테일한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인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투자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